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나는 암호화폐 뉴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들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 오늘 미국 달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과 오일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 미국 증시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계기,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에는 바로 이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3분기 성장률이 33.1%로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착시에 불과한 것이고 2분기 폭락 기저효과다. 이게 사실이죠.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미국 증시를 반등을 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가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추세를 강력하게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달러의 강세는 보통 미국 증시와 금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반등해주면서 13,522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잘한다고 옆집 개도 응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에 반해서 알트코인들은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언제쯤 꺾이게 될 것이며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알트코인들에게 굿세어라라고 응원하면서 오늘 소식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국내 소식인데요. 다가오는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한국에서 디파인 2020이라는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암호화폐에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이제 화장실이라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관련된 정보, 암호화폐 대출 및 이자를 주는 플랫폼이죠. 셀시어스가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25개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기관 센티멘트에 따르면 고래들이 비거래소 지갑을 통해서 6개의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리스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더리움, 링크, 렌, 엘프, 카이버 네트워크, 제로엑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것을 무조건 신뢰하시면 안 되겠지만 참고는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래들은 매집을 언제 하죠? 알트코인들이 망가질 때 매집을 합니다. 바닥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위에서 팔고 나오죠. 지금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근거는 아닌가라고 희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는 강력한 저항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도미넌스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의 강력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Q코인에서 해킹됐었던 425개의 비트코인이 칩 믹서를 통해서 세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해커들의 정체를 밝혀냈다라고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체포는 못하고 있는 것 같죠? 보통으로 이 도난당한 비트코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곤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평균 이체 수수료 또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11달러 66센트 12일 만에 573% 상승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체 수수료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해당 암호화폐가 좀 가격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여졌었는데요.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비트코인의 해시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가 이번 주 5개월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에서 우기가 종료가 되면서 저렴한 전기 이용이 어려워진 많은 채굴자들이 수력 발전을 떠나서 화력 발전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른 나라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량 60%를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루빨리 더욱더 많은 채굴 시설들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들, 호재 같은 소식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도계 미국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디펙 초프라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 참 특이하죠?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뭘 고려하고 있어, 그냥 바로 사면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유명인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021년에 자체 토큰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존에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업무를 맡고 있었던 카사라는 회사가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뱅크 투 월렛, 즉 미국 사용자들이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카사 플랫폼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린 후에 글로써 전해드린 소식이죠. 와이오밍주의 기업들이 한데 뭉쳐서 만든 암호화폐 은행 아반티가 최근 와이오밍주의 승인을 받고 암호화폐 은행으로서 내년부터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죠. 그들은 사업 초반에는 토큰화된 달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억만장자 헤지펀드 소셜캐피탈의 CEO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모든 메이저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된 상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움직임으로는 최근에 운용 자산 1억 달러를 돌파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비트YG의 CEO의 발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 창업 때 업계는 개인 투자자가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패밀리 오피스,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 암호화폐가 포트폴리오 리스크 조정과 거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덧붙인 것인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개인들이 주도를 했다라면 이제는 그런 흐름이 기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전에도 눈치 빠른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더욱더 많은 부자들과 더욱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노리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방금 페이팔을 통해서 100달러치 비트코인을 샀지롱.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야 라고 트윗을 올린 것인데요. 조만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페이팔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법정화폐에 관련된 정보를 한 가지 들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양적 완화를 이야기할 때 달러만 이야기를 하죠. 달러 계속 찍는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독일도 그리고 그 밖에 유럽도 상황은 비슷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크립토 유명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독일도 락다운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죠. 전염병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일에서 락다운을 실시하면서 독일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제시한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 자체는 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기를 돌려본 것인데 이 기사에 의하면은 독일에서 락다운을 시행하는 동안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전년 대비 같은 달에 최대 75%, 좀 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70%까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지원을 할까요? 그냥 막 갖다 찍는다는 소리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도 안 하는데 75%까지 정부에서 준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은 독일뿐만 아니라 보니까 아일랜드도 비슷한 정책이 이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2의 락다운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 이 경제 망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시스템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라 라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 모습.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들이 폭발을 하면서 통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OKX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전날 비트코인 1000달러 떨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특히나 이 14,000달러 선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고점으로서 해당 구간의 매도벽이 돼지 목살처럼 두껍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전세계 각지에서 전염병이 재유행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13,34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회복한 상태이긴 한데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12,700에서 13,34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자, 12,700에서 13,340달러에서 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비교적 큰 변동성을 동반한 횡보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12,7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모아본 분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타일러 디 코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포물선 상승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여기서 오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을 올렸었고요. 이 맥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쏘고 크게 조정받지 않겠나, 14,000달러를 뚫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훅 꺼지면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상승형 채널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 패턴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68%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 선, 이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지지선으로서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고 이 선마저 무너지게 된다면은 12,2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나홀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요. 오늘 정부에서 봤다시피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야기할 수 있는 해킹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든지 최근 해시레이트의 하락 같은 소식도 있었는데 그 반면에 굉장히 비트코인에 긍정적일 수 있는 전망 그리고 여러가지 소식들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겠죠. 특히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동아줄로 생각하면서 잡게 될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어제 70이었는데 지금 67을 기록하면서 좀 더 낮은 단계의 탐욕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보를 모으면서 지나가다 보게 된 소식인데요. 좀 의아하고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금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룸버그에 의하면 중앙은행들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그들이 사놨었던 금을 내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금을 팔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금을 팔고 있어요. 자, 과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그들의 계획이 바뀐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이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그들이 말 그대로 금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가지로 흥미로운 상황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금요일인데 오늘 좀 좋은 정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좋아,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을 줘야지 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영상 시청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